남들보다 더 많이 오르는 지역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 교통호재나 어떤 개발호재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 가장 분명한 방법은 이 새로운 주거벨트로 형성될 곳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 여러 사례로도 증명을 해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유타운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실패한 유타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 떠오르시는 유타운들은 대부분 흥행을 했을 거고, 급지의 이동이 몇 단계는 이루어졌을 거예요. 새로운 신축의 주거벨트를 형성하면서 입지의 가치를 찾고 이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제2의 유타운이 어디가 될까 찾아봐야겠죠. 사실 앞으로 천재개벽하면서 좋아질 곳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곳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목동, 여의도, 한남동, 성수동, 압구정 같은 곳들이 있죠.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가격이죠.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오늘은 현실적으로 투자금이 좀 적게 들면서 많이 변화할 곳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은평구의 불광, 대조, 가련입니다. 불대가리라고 부르죠. 어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위치를 보시면 이 서울 은평구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이 과연 괜찮은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통 이 개발 초반에는 이곳저곳에서 이 우려와 이 비난이 섞인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변화가 큰 만큼 이런저런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고, 지금의 수많은 인기 지역들도 다 그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이 불광 연신대 일대에는 여러가지 정비 사업으로 약 10,000세대 이상 규모의 엄청난 주거벨트가 예약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웬만한 뉴타운 그 이상의 규모죠. 이 지역의 가장 큰 키워드는 GTX 연신내역입니다. GTX를 이용하면 서울역까지는 5분, 강남까지 개통이 된다면 삼성역까지는 10분대로 들어올 거예요. 또 3호선을 통해서 이 중구의 CDB까지도 굉장히 가깝죠. 이 6호선을 이용하면 DMC 업무지구까지도 10분 이내로 걸립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는 이 GTX를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쉽게도 연신내역 쪽은 사업 초기 단계가 대부분입니다. 이 일대에서 사업 속도가 빠른 곳들을 살펴보면 이미 착공이 들어간 가련 1구역 약 4,500세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곧 착공을 앞두고 있는 불광 5구역,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이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는 독바이역 역세권, 그리고 불광 1구역이 있습니다. 또 재개발뿐만 아니라 곧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이 미성 아파트처럼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들도 있고, 이 북한산 힐스테이트 같은 기존 구축들도 실거주 측면에서 조금 길게 본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사업 속도도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 규모와 주택 상황에 따라서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다만 아직 선호도가 확립되지 않은 지역이니만큼 이 조정장 또는 심체장에서는 이 가격 방어나 황금성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든 자금을 올인한다기보다는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추가적인 투자처 또는 장기적인 실거주를 겸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곳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대조 1구역 메디알레입니다. 올해 10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죠. 공사비 문제로 굉장히 이슈가 많았는데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국민평형 기준으로 입주권이 약 16억 정도까지 찍혔습니다. 이 가격을 두고 이게 맞냐 틀리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이 메디알레가 당분간은 이 지역의 상방을 계속 열어줄 겁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죠. 주변이 산지이기 때문에 이 지형적인 부분이라던가 확장성이 제한되기도 하고요. 또 상권 역시 노후되고 아직은 혼잡한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각 구역의 속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동시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순차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될 거고 하나의 주거지로 완성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에도 아직은 관심도가 그렇게까지는 뜨거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투자를 해놓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면목 사가정역 일대입니다. 7호선 면목역과 사가정역 일대 역시 상당한 규모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이 7호선 강북 라인은 빌라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곳이죠. 하지만 입지만 놓고 보면 이 경쟁력은 상당한데요. 우선 강남까지 20분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죠. 또 한정거장 상봉역에는 GTX B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GTX B가 개통되면 이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역, 용산, 여의도,
이 주요 업무지구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거예요. 또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면목선 호재도 있습니다. 이 면목선은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청량리역과 연결이 되고 다양한 철도로 환승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교통 편의성은 지금보다 몇 단계나 높아질 거예요. 이런 강력한 호재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강남과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변화했을 때 입지적인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의 주요 현장으로는 면목 7구역이 있는데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마쳤습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 그리고 SK 에코플랜트가 컨소시엄으로 선정되었고 1449세대 규모로 올해 안에 사업 시행 인가까지 목표를 잡고 있어요. 현재는 초기 투자금도 상대적으로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모아타운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면목동 631 1번지 일대 2종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사업성 보정을 통해서 사업성이 크게 좋아졌고 사업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총 4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DLENC 그리고 호반으로 시공사가 결정됐습니다. 4개의 모아주택이 모아타운으로 통합돼서 총 1656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신통계획과 모아타운이 각각의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차질 없이 공급이 된다면 대략 2만 세대 규모로 신축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주거벨트를 형성할 겁니다. 여기서 투자금을 조금 더 올린다면 장이뉴타운 그리고 거여 마천뉴타운이 있어요. 이미 많이 알려진 지역이라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변화를 해온 것보다 변화를 할 곳이 훨씬 더 많은 지역이에요. 우선 장이뉴타운 같은 경우는 뉴타운 최대 규모인 만큼 규모가 상당한데 총 15개 구역 중 입주 완료된 구역은 6군데 뿐이고 뉴타운에서 해제됐던 구역들 포함해서 나머지 구역들도 역시 속도를 내고 있어요. 장이 6구역 라디오스파크는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 10구역 푸르지오 마크1은 최근에 분양해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입주해 있는 규모가 7, 8천 세대 정도인데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규모는 약 2만 5천 세대,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에요. 거여 마천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시그니처 롯데캐슬과 이편한 세상 파크센트럴 이 2개의 구역 약 3천 세대 규모만 입주해 있고 추후 10,000세대 이상 규모가 추가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가치가 증명이 된 지역이지만 도시가 완성이 된다면 그 가치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 신도시부터 거여 마천 뉴타운 그리고 가밀지구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주거벨트가 완성이 된다면 이 일대는 서울 동남권의 핵심 주거지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이외에도 이 상도 15구역을 포함한 신대방 상거리역과 이 장승배기역 일대 그리고 서울역 인근 청파동 후암동 같은 곳들이 있는데 구독해주시면 이곳들은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